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단원 3 즐거운 언어 생활의 5차시입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겹받침이 발음에 대해서 그리고 모음이 발음에 대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발음과 표기 단원으로서 이제 이 소단원에 대해서 학습활동을 통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로는 교과서 136페이지. 여러분들 어디 보시면 되냐면 겹받침이 발음을 탐구해보자.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을 보도록 하죠. 다음 단어의 겹받침이 어떻게 발음되는가? 이 다음 단어의 겹받침이 어떻게 발음되는가?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겹받침이 음절 끝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겹받침이 음절이 끝에서 앞에 것이나 뒤에 것 중 하나로만 발음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겹받침이 음절이 끝에서는 앞에 것 혹은 뒤에 것 이 중에 하나로만 발음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목.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발음이 납니까? 그쵸. 기역, 시옷이 기역으로 발음이 나죠. 다음으로 할고. 어떻게 발음이 났어요? 리을, 티읕이? 리을, 티읕이 어떻게 발음이 났죠? 그쵸. 리을로 발음 났죠. 마찬가지로 닭. 이거 같은 경우 리을 기역이 어떻게 발음됐나요? 그렇죠. 기역으로 발음 났죠. 그 다음에 읍고. 이 같은 경우에는 리을 피읍이 어떻게 발음 났어요? 네, 비읍입니다. 그 다음에 3. 이 같은 경우에는 리을 미음이 발음이 어떻게 났죠? 3. 그쵸, 미음으로 발음 났죠. 그 다음에 없고. 이 같은 경우에는 비읍 시옷이 어떻게 발음이 됐나요? 그쵸, 여러분들 잘 얘기해 줬습니다. 이 비읍 시옷이 비읍으로 발음이 났죠. 자, 이랬을 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밑줄 친 부분의 정확한 발음을 적고 겹받침이 모음 앞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앉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앉아. 그리고 닮은.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닮은으로 발음 나죠. 바로 이건 뭐 하시냐면 겹받침 뒤에 여러분들 이제 뭘 할 수 있었냐면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 없는 말이 올 때,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올 때 겹받침은 어떻게 발음되는가? 바로 이걸 살펴보았을 때 이 실질적인 의미,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 이것이 올 때 이것은 앞이 자음은 어떻습니까? 앞이 자음은 그대로 소리가 나고 뒤 자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뒤 자음 같은 경우에는 음절이 첫 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앉아라고 했을 때 이 겹받침 니은 지읒 뒤에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이게 왔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어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뜻이 없잖아요. 구름, 하늘처럼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뜻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앞이 자음은 그대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안자의 니은 지읒에서 앞이 자음인 니은은 그대로 소리가 나지만 이 뒤에 있던 지읒 같은 경우에는 뒤자음 지읒 같은 경우에는 음절이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됩니다. 친구들 중에 이게 모음으로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모음으로 시작되나요? 이응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지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와 소리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들?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걸 보면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응이 있지만 이거는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지 요 이응이 들어있다고 해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이 같은 경우에도 자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 안자에서도 아가 모음으로 시작한다. 그랬을 때 이 아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이 자음은 그대로 소리가 나는 반면
앞이 자음은 그대로 소리가 나는 반면 뒤 자음 같은 경우에는 음절이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덟 그리고 밥단위. 자, 선생님 발음을 일부러 애매하게 발음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각각 여덟 그리고 이 밥단위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 장음이 일어나니까 밥단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각각 살펴보면 읽지 그리고 읽고로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겹받침 리을 비읍이 발음에 대해서 옆에 이제 136쪽 아래쪽 옆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겹받침 리을 비읍의 발음, 겹받침 리을 비읍의 발음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끝 자음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합니다. 그러나 밥 같은 경우에는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합니다. 마찬가지로 겹받침 리을 기억은 어떻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끝 그리고 자음 앞에서 기억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나 용언일 때, 뭐 먹다, 예쁘다 이것처럼 형용사 그리고 동사일 때 이런 용언일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요 용언, 읽다에서 요 리을 기억이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리을로 발음되죠. 그래서 읽고가 됩니다. 읽고. 이런 식으로 기억 앞이었기 때문에 읽고로 발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끝, 자음 앞에서는 기억이 되었고 이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끝에서는 그리고 자음 앞에서는 리을이었던 반면 이제 밥 같은 경우에는 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비읍으로 발음된다. 밥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어제 지난 차시에 함께 확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말에 따른 겹받침의 발음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단어의 끝이나 그리고 자음 앞에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 것이나 뒤에 것 중에서 하나로 발음합니다.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닭 이런 경우에도 그냥 기억만 발음이 나죠. 또 막지 같은 경우에도 막지로 돼서 이 리을 기억 중에서 닭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것이 남고 뒤에 것에 막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것이 남았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 앞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 앞에서 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겹받침 중에서 하나만 뒤 음절이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가빗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빗다로 발음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겹받침 비읍 시읒 중에서도 하나만 이제 뒷 음절이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어떨 때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 앞에서.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할 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 앞에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것은 앞 음절에 남고, 뒤에 것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앉아, 이 같은 경우에는 앉아가 되어서 바로 이제 니은 지읒 중에 앞에 것은 앞 음절에 남고 뒤에 것 같은 경우에는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13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4번을 보도록 하죠. 다음을 참고하여 모음을 올바르게 발음한 것을 모두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청소년은 우리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희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 보도록 하죠. 2번 논의, 자, 함께 보도록 하죠. 2번 논의.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논의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먹을 차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례, 이렇게 발음을 해야겠지만, 가져 같은 경우에는 가져,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딜 보면 되냐면 요 4번에 위에 보면은 의 발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첫 소리가 자음, 이런 경우에는 이로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의, 주이 모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이 조사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나영이의 꽃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에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의 모두 가능하죠. 그래서 의가 원칙이지만 에도 가능하다.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와 예의 발음. 이 여와 예의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는 여로 발음하죠, 당연히. 그랬는데 용언이 활용형. 아까 얘기한 이제 가져오다 라고 할 때 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처로 발음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쵸, 예, 레가 원칙이겠죠. 근데 이제 예로 발음하지만 그 외의 예는 에로도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무슨 소리냐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계 또는 시계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차례 같은 경우에는 얘로만 발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차례 같은 경우에는 차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이로만 발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7쪽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준 발음은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어의 발음을 받아들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형태로 발음될 때는 예로부터 발음되어 온 국어의 역사와 규칙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표준 발음법 제1장 총칙 제1항. 그래서 국어의 역사와 규칙, 이게 바로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3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138쪽 보면은 올바른 발음과 표기로 국어 생활하기.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를 낭송하고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꽃이 소를 웃긴 것이지. 그렇죠. 꼬치 같은 경우에는 꼬치로 읽으면 되겠고, 거시지 같은 경우에는 거시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 밑에서, 이것도 발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꽃 위에, 이것도 꽃 위에.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기음화라고 해서 뒤에 히읗과 기역이 뭐 축약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뭐 히읗 축약 뭐 이런 식으로도 보기도 하고, 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올바른 발음을 적어보자. 다 해보았습니다. 꽃이, 거시지, 발밑에서, 꽃 위에, 그 다음에 일코 다 해보았고, 다음 중에서 맞는 표기를 고르고 표기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쓰러질, 쓰어질. 자, 여기 중에서 맞는 표기는 뭘까요? 그쵸, 쓰러질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적용된 원리는 무엇일까요? 표기에 적용된 원리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쓸어질이 아니라 쓰러질로 해야 되느냐.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냐면 한글 맞춤법 제4장 제15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4장 15항을 보면은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이런 경우에 앞말이 뜻이 유지되는 경우, 앞말이 본 뜻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쓰러지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쓸다의 본 뜻에서 멀어진 거죠. 그래서 쓰러지다처럼 원형을 밝혀 적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쓰러질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러질이 맞는 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쓰다와 지다라는 요 두 개의 용언이 합쳐지고 있었는데, 쓰다와 지다. 그랬을 때 한 개의 용언이 되었는데 이 본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9쪽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대본을 올바른 발음으로 읽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맑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맑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많으실, 이거 같은 경우는 많으실. 그 다음에 벼틀, 이거는 벼틀. 없어서, 벼태, 이거는 벼태.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죠. 막지만, 이거는 막지만. 그 다음에 단계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단계로, 아까 얘를 제외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단계로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깨끗이, 이거는 깨끗이. 바다의, 이거는 조사의죠. 그랬을 때 바다의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유의하면서 친구들한테 뉴스를 전달해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왼쪽을 보면은
받침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결합할 때 이때에는 히읗과 뒤 음절이 첫 소리가 합쳐져서 키읔, 티읕, 치읓으로 발음된다. 마찬가지로 받침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올 때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는 받침소리 기역이나 리을 기역, 그리고 비읍, 리을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역과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읒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0쪽입니다. 자, 140쪽 보여주도록 하죠. 그래서 3번. 다음 인터넷 게시판을 살펴보고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알아보자. 자, 그래서 너와 함께 살고 늙어. 이거는 늙어. 삶은 뿐만 아니라 짧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짧은. 자, 이런 식으로 각각 늙어, 삶은, 짧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올바르게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2번 보도록 하죠. 댓글이 밑줄 친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앞에서 우리가 해보았던 쓰러지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늘어나요, 드러나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난하게, 이건 전혀 잘못 쓴 겁니다. 이거는 무난하게로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무난하다라는 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인데, 반면에 진짜 문안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우더들한테 안부를 엿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 무한하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에서 무난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안하게가 아니라 어렵지 않게, 어려울 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난하게가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 1페이지. 발음을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을 맞게 표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할아버지가 닭우리 앞으로 가면 쪼르르 몰려들어 할아버지를 살갑게, 여기 쌍기역으로 하면 안 되죠. 살갑게 맞아주고는 합니다. 알을 낳아줄 것이고, 또 앞으로 병아리를 깨워줄 닭이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서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한 두 가지 원칙을 떠올리면서 소리 나는 대로만 적은 표기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적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만 적은 표기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적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한 발음과 표기 학습 활동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짝과 함께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서 한번 맞춰보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5차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확한 발음과 표기 이 부분을 모두 학습 활동을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선택 학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